약재를 칠 때 대부분의 농가들이 약재를 두 번을 칩니다. 체계처리라고 해서 썰해질 할 때 한 번 주고 이양 후 또 한 번 주고 그렇게 두 번을 주는데 거기서 방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중간 낙수 기간에 경욕 처리제로 한 번을 주는 세 번을 주는 그런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약재를 쳐서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초중에 대해서는 어떤 약재를 철학까지 제가 입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썰해질 할 때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흙탕물 상태 아닌 거 그것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모든 제초제들은 입제로 주는 제초제들은 피에 대해서 3엽 정도까지 2.5엽 3엽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 주는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데 모든 제초제는 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파랗죠?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퀘어미터당 피 발생에 따라서 수량감수율이 어떻게 되나를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스퀘어미터당 8번이 발생되면 수량감수율이 최소 20% 이상이 됩니다. 피 한 번이 수량감수율이 3.8%고 두 번, 세 번이 발생됐을 때 수량감수율이 10%입니다. 피는 C4 잡초라 굉장히 생육 속도가 빠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은 100m를 출발하고 또 중학생은 50m 출발하고 벼가 아무리 큰 것을 갖다 이야기해도 피가 금방 따라잡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줄 적에 입제를 줄 적에는 3엽 이내만 잡는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수면 전개제나 또 투척제 이런 것들을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2.5엽 정도에 못 잡죠. 그래서 제초제를 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는 물피, 동원피, 강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가 발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토양에 2cm, 물에 2cm 물적도가 올라오죠. 피는 산소요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평 작업을 제대로 해서 논에 흙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초제를 뿌리면 문제가 없는데 균평 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흙이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제초제 2번, 3번, 4번을 뿌려도 괜찮아. 그래서 균평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물을 깊게 넣으십시오. 물을 깊게 넣어서 흙이 노출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종량을 줄여서 튼튼하게 해줘야 파종량을 많게 뿌리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피는 물에 2cm, 토양에 2cm만 묻힐 수도 못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균평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5월 20일 날 파종했을 때 피의 3엽이 전개되는 일수가 15일인데 6월 10일 이항했을 때는 11일로 단축이 반이네. 6월 20일로 가버리면은 8일이나 보여줘. 농가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나는 이모작을 하고 이항하고 10일 이전에 제초제를 뿌렸는데 왜 피가 방제가 안 될까요? 피가 왜 방제가 안 될까요? 피의 추라소요 적상 온도가 빨리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육수가 빠르게 되죠. 그래서 늦게 이항할 수 있는 제초제를 일찍 처리해요. 처리 시기를 늦춰버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잡초의 59.5%가 제초제 저항성 잡초라고 농촌진흥청에서 보고를 했었어요. 저도 저희 충남에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충남에서 가장 먼저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나온 겁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약국에 가서 하벤 주세요.
파벤을 딱 먹었더니 콧물이 딱 멈추고 머리에 지켜나는 게 탁 나. 야, 이거 좋다. 한 박스 주세요. 집에 갖다 놓고 콧물 나올 때 하나씩 먹으면 칙박칙박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설프닐 의학의 제초제에 대한 지금 내성으로서 저항성 장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2018년도에 17년도에 조사한 게 59.6%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논에 나오는 잡초 연례 초중에 대해서 70% 80%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나오는 모든 잡초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서 약제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제초제를 줘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제초제 저항성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사디아존, 옥사디아기서부터 카펜스트롤 이 약제를 반드시 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나는 제초제도 일찍 처리했고 물도 깊게 넣어서 흙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게로 몇 시쯤을 피를 날렸다. 그 원인은 도대체 뭔가 모르겠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기를 못 맞췄어요. 그 원인은 제초제 저항성 잡초. 그게 제초제 저항성 잡초인데 제초제 저항성 잡초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약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초제 저항성 피 쪽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는 이런 약제들을 줘야지만 피 쪽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벤조리사이클론 성분들은 물달개비나 올챙이 고랭이 쪽에 효과가 있고요. 카펜트라존은 물달개비, 페트라자마이드는 메페나스는 저항성 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그 제본에다가 200 몇십 페이지를 준 이유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 책자를 보게 되면 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책자에 모든 걸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10년도에는 제초제를 처리할 때 이항후 15일에 처리하라, 또 이항후 10일에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농약이 써있어 농약이. 그런데 저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써레질하고 이항후 일수가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실험하는 것은 써레질하고 3일까지 실험합니다. 근데 농가들은 5일이 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항후 15일이라고 하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써레질로 이걸 고쳐줘라 제가 국민신문고에 2010년도에 넣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써레질로 며칠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처리 시기 인식을 방지할 수 있게끔 지금은 됐었는데 이때만 해도 2010년도에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벼가 보면은 피가 없을 거예요. 근데 벼가 출수하고 나서 피가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줬을 때 완벽하게 죽이지 못하고 얘네들이 비입이 꼬였던 거죠. 비입이 꼬이다가 중간 학수 기간에 좀 숨통을 튀어가지고 출수하고 나면 일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수량하고는 며칠 안 돼요. 수량하고 며칠 안 되는데 좀 미관상 우리가 안 좋고 그 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번식한다는 것이 문제지 수량 쪽하고는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방지할 수 있는 입체 제초제는 3호까지 방제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카운시라는 약자 아시죠? 요건 4호까지 잡을 수 있어요. 피를 입제로서 4호까지 잡을 수 있는 제가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시를 주게 되면 피, 버플, 물달개비, 무록자, 물챙이 고랭이를 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카운실은 피에 대해서 4호까지 잡을 수 있지만
저항성 P는 못 잡아준다. 저항성 P는 못 잡아주고 중증 후기 이건 저항성을 잡아줍니다. 입제로서 버풀 물달개비 누록잠 올챙이 고랭이를 방지할 수가 있고 바사 피도 피에 대해서 방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가 문제가 되고 이항시가 늦어서 피의 여기가 좀 길었을 적에는 지금 카르시나 중증후기나 쉬는 바사 피 입제로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물달개비 지금 문제 안 되는데 처음에 문제 많이 됐어요. 이 물달개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논에 가서 제가 옷을 벗고 빙구로도 크게 칼아납니다. 이항제비에서의 수양 감수율이 44%, 직파제비에서 수양 감수율이 70%.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저항성 잡초로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에를 딱 가는데 두 부부가 저 물달개비를 뽑는데 반나절 뽑았어요. 막. 그래서 저 물달개비를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선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론스타 아시죠? 네. 론스타를 제가 등록시킨 겁니다. 농촌진흥청의 그 영농활용에 제가 등록을 시켰는데 제가 가서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론스타 약해가 심한데 써도 됩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철의 저항성 물달개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해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농가 쪽에서는 이걸 방제를 못해가지고 손을 걷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약해가 문제가 된다고 치면 기준량의 절반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치면 4분의 1양만 뿌려도 제초제 저항성 물달개는 완벽하게 방제가 된다고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제초제 저항성 물달개비를 방제할 수 있는 최초의 약재로 나온 게 바로 론스타입니다. 제가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항성 물달개비를 여러분이 그 시기에 맞게 약재를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올방개는 지금 테프렐트리온 입지하고 펜타존이 뭐냐면요. 어떤 경협체리로서 여러분들이 바사그람 M602라든가 바사그람 펜타존 풀잖아요. 그것을 입제로 만드는 겁니다. 입제로 만들어서 테프렐트리온하고 펜타존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입제를 주게 되면 버풀이나 물달개비 뿐만 아니라 올방개 쪽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방개가 문제가 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가분초를 쓰십니다. 아니면 벤프로스이트 계통이 있는 것들이 과거에 헤라클레스부터 논풍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손까지 나왔는데 헤라클레스는 약해적인 측면 때문에 바로 생산이 중지가 됐고요. 지금 이제 한손 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한손은 올방개뿐만 아니라 피, 버풀, 사마귀풀, 마디풀 쪽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 가부초는 올방개, 버풀, 물달개비백이 방제가 안 되지만 이 한손은 피나 이런 쪽에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 저항성 물챙이 고랭이에 대해서 논에 발생이 될 때 어떤 약재를 뿌릴 것인가? 농촌진흥청에 보게 되면 벤조비사이클론, 옥사디아존, 부타카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 11, 21페이지야. 옥사디아존이 저항성 물달개비에는 효과가 좋지만 물챙이 고랭이 쪽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요. 론스타를 줬을 때 올챙이 고랭이가 바닥에 이렇게 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챙이 고랭이가 저항성이 발생이 되면 론스타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옥사디아존 들어있는 것이 방제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브로메틱타이드가 들어간 거지
이 옥사디아존 하나로만 줘서는 올체물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랑 같은 시험입니다. 여기 옥사디아존 유제해서 준 것은 앞에 브로모디타이드가 혼합제이기 때문에 올체물의 쪽에 방지에 효과가 좋았던 거지. 이 옥사디아존 하나로서는 올체물의 쪽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에 제초의 저항성 올체물이 발생됐을 때에는 논스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킬스타 요것을 주게 되면 지금 물닭이뿐만 아니라 저항성 P 올체물에 이런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은 올체물의 저항성 일정에는 킬스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킬스타를 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수 기간을 오랫동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초제 주고서 내가 제초제를 줬는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논에 물이 없고 흙이 중간중간 노출이 됩니다. 제초제를 줬는데 물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초제 줬는데 넣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담고 제초제를 주면요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하루에 0.6에서 2.5cm까지 날아가고 큰 날은 0.6cm 날아가고 작은 날은 1.5cm 날아가기 때문에 이양 제초제 주고 나서 물을 제초제 때 물을 깊게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일 정도 있으면 제가 말씀대로 증발돼서 날아가니까 흙이 노출되거든요. 무조건 물을 넣으십시오. 계속 물을 넣으셔야 잡초 방지가 가지. 근데 어떤 분들은 제초제 줬으니까 물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새선 매작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매작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넘어갈게요. 문제 안 되죠? 넘어갈게요. 사마귀 풀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마귀 풀은 이사디나 바사나 M60이나 주게 되면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원래는 남아미가 효과가 좋은데 남아미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판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나도겹풀 문제 됩니까? 나도겹풀은 간보를 주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기풀 문제 됩니까? 이 자기풀이 뭐냐면요, 이 종자가 쌀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산소가 있어야 발화가 되지 산소 없으면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약재, 근데 그래서 엄청 커요. 근데 친환경재배에서 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자기풀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매자기도 초기 쪽에는 먹어주는데 매자기의 생장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조그마한 거 우렁이 넣지 않고 중패 이상을 넣어줘야 돼요. 매자기가 발생해요. 자, 미국 가막살이 미국 가막살이가 발생이 되면 지금 이런 제초제들은 잡초들은 있잖아요. 감수 상태에서 몰아집니다. 그러니까 논에 볏짚이나 뭐 이런 거 위에 그의 종자가 떨어져 있거나 크게 노출된 데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잡초들이 발생이 되면 제가 거기다가 약재를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 제초제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나오는 잡초가 어떤 잡초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줘야 됩니다. 벤조리사이클론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초제입니다. 근데 이 벤조리사이클론을 제가 등록을 시켰어요. 제가 등록을 시킬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약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직파제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벼가 이렇게 하얗게 돼버리는데 제가 이 약재를 쳐보니까 초기에 올방개도 촥촥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올방개 굉장히 효과가 좀 진짜 최고의 제초제가 나왔구나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다 살아나서 다 서버리더라고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벤조리사이클론이 약해가 굉장히
심한데 이 벤조빌 사이클은 맑은 상태에서 뿌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레틸 라크롤 성분이 있는 것들은 톱니 나자스말 약 잡초에 효과가 있어요. 톱니 나자스말이 뭐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뒤에 나옵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논 골드랑 립제는 조생종 품종의 약효를 때문에 이런 품종들을 재배할 적에는 이 약재를 뿌리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천지창조 요 약재는 올방개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방제가 안 됩니다.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뿌려줘야 되고 특히 이제 손안의 골드, 액상 뿌리기 좋은 약재인데 이 약재는 저항성 버프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P2.5엽 상태에서 뿌려줘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뿌리는 제초제들이 액상이라든가 수면 전개제라든가 풍닭분을 던지는 제초제들을 많이 뿌리는데 잎제가 아니라 손 안에 뿌리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까 이끼나 괴물이나 결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러한 약재들은 딱 뿌렸을 때 수면으로 전개가 쫙 돼버리는데 볏짚이나 이끼나 개불이 있어버리면 빙빙빙 고안에서는 터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안에서는 약해가 나와버리는 거고 저 뒤쪽에서는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나 개불이나 볏짚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발생되어 보면 수면 전개제나 액상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예요. 입제를 주시죠. 이러한 약재들은 피에 대해서 삼엽을 못 잡아요. 2.5엽까지 그렇죠. 그래서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재 채식을 조금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책자에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 눈에 어떠한 잡초가 발생됐나를 따라서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또 매직샷이나 논감독이나 일자에 있잖아요. 같은 성분입니다. 농약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약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 머플 쪽에 효과가 없고 지금 이제 조아라, 풀단소, 던지는 거장 이런 것들도 피가 2 내지 2.5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 처리 시기를 일찍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조아라 같은 경우는 저항성 버플 쪽에 효과가 없고 조생종 쪽에 피해를 가져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셔야지 안 읽어보고 약재를 쳐버리면 약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처리할 적에는 썰어질 일수로 반드시 제초를 뿌려야 됩니다. 이항은 일수가 아니라 썰어질하고 늘치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끼나 개불이나 이런 것들이 결집된 상태에서는 백상적으로 주시면 이것이 괜찮은 또 이양 시기를 늦게 할수록 이양 제초제를 일찍 넣으셔야 되고 입제 제초제는 3년까지 어쨌든 모든 제초제는 피에 초점을 맞춰서 뿌리시면 이게 톱니 나스 말입니다. 문제 안 됩니까? 되죠.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등록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발생이 돼버려서 논에 인당처럼 싹 깔려버리면요 벼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밑에 쫙 깔려버리면요 벼가 분호를 안 해요. 그래서 호수나 뭐 이런 둔벙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된 것이 지금 이제 다 논 쪽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프레틸 라크롤 성분이 있는 약재를 주시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100% 효과는 없어요. 한 70% 정도 초기 쪽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분할하고 세기치는 쪽에 잡아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은 분들은 프레틸 라크롤 성분이 있는 제초제를 못하실 때 주시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을 때 그 약재를 준 것이 다른 것보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높았던 이유가 초기 쪽에 분할 쪽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논 조류 및 톱니 나스만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레틸라크라이나 아니면 시메트릿 뭐이 성분 있는 것들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 조류 입기에는 뭐 황금마페 이런 것들을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초제를 처리하고 나서는 물을 오랫동안 넣어주고 물이 맑으면 또 넣어주고 해야 잡초 방지 효과가 높아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틀 정도 있는 거 하고 이 뒤로 담수 시기를 오래 할수록 잡초 방지 효과가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계속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냐면 논에 물이 마르면 잡초 방지 효과도 떨어지지만 제초제가 처리층이 있어요. 제초제가 처리층이 있는데 그 처리층이 위에 이렇게 잡초들이 못 올라오게 처리층을 형성을 했다가 물이 없어 버리면 그 처리층이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 뿌리 쪽에 나. 뿌리가 약해요. 또 그 내려간 그 위에는 1년생 종자로 번식되는 잡초들이 그 2cm 내외에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물을 깊게 넣어주는 것이 초기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역 처리제 쪽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항동시 제초제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항동시 하셨습니까? 이항동시를 했을 때 만족하십니까? 이항동시는 잡초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는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초제를 2번을 줘야 합니다. 또 이항동시 제초제를 할 때 규평 작업을 잘 해줘야 되고 또 규평 작업을 하고 3일 이내에 이항이 돼줘야 돼요. 논 구침을 오래 해버리면 이항기 식후 침해에서 식후 혈이라는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에 제초제가 떨어져 버리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오래 논을 부셔버리면 간대기. 그래서 이 실험은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실험을 했었어요. 10년에 실험을 해서 논문도 제가 몇 편을 게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호환성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호환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역시 면적이 늘어날 테지만 이것은 이제 피에 대해서 엽기가 3엽까지는 못 잡아요. 보통 2엽이나 그 이내로만 잡아주는 적이고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잡초 발생이 많은 논에서는 한 번까지 봐요. 선생님은 한 번 뿌리고 다른 제초제는 안 주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물 관리나 초기 제초제 처리 시기 일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안 떨어지려고 하더만. 그래서 이항동시 제초제를 뿌리고서 보면 용감독이나 롱제로를 주었을 때 지금 이제 반수 시기를 늦게 해버리면 일품, 추청, 운광, 보석, 상주, 백설, 남천 이런 쪽에서 약해가 나와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바로 깊게 넣어주되 어차피 벤조리 사이클론 쪽에서는 남천이나 이런 쪽에 찰배 쪽에서 조금 문제가 물을 일찍 넣어도 초기 쪽에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제초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